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단 증식에 힘쓰는 돈마레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여기 관련된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미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에 철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삼성은 중국에서 생산 기지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텐진에 이어서 후저우 지역까지 철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제 저가폰 부분에서 ODM 방식으로 간다.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면서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하고 관련 종목들과 피해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일단 삼성전자가 저가폰 그리고 이제 쉽게 해서 100불대에 있는 그런 저가폰 부분, 지금 삼성이 중국의 점유율이 1%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3억 대 가운데서 20%, 즉 6천만 대를 아예 ODM 방식이죠. 제품에 대한 개발부터 제조까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조만 폭스콘에다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모든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맡아서 삼성은 여기에 삼성의 브랜드만 붙이고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저가폰이 많이 팔리는 인도라던가 뭐 중국 이쪽이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제 중국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중국산이 돼야 되는 그런 초강수를 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죠. 중소기업들이 가뜩이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받아오는 그 수주를 많이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우리에게 사형 선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은 또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선 그대로 갈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미 철수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반분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에다 가면 삼성이 맡기겠느냐? 중국에 이제 화친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윙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윙테크는 샤오미 폰의 저가 폰을 생산해 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화친은 하웨이라든가 샤오미의 저가 폰을 생산해 왔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 삼성의 A6, 갤럭시 A6, 그다음에 갤럭시 A10s 요거를 이제 ODM 방식으로 이미 생산했던 기업이고요. 이 윙테크 같은 경우는 연간 9천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ODM 방식으로 가는 거, 외주를 준다고 하죠. 이 외주를 준다고 하는 게 굳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량 100%죠. 100%를 이제 제조만 OEM 방식으로서 폭스콘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샤오미라든가 하웨이도 30% 40% 정도를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샤오미도 뭐 전량 외주입니다. 그리고 레보노라든가 이런 기업들, ZT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만이 그동안 이제 외주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삼성도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즉 ODM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 업계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이 한 1억 대 정도였어요. 즉 3분의 1 수준까지 ODM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 올해 발표된 부분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부분들은 아주 완벽하게 발표된 건 아니지만 한 6천만 대 정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많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LG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ODM 방식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나라의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런 부분을 인해서 단가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저가폰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삼성을 뭐 욕하고 뭐 이 정가를 욕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관련 피해 업종들이 있을 거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누구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본다라면 저가폰에 많이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보겠죠. 우리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케이스도 있겠죠. 저가폰에 많이 판매하는 그런 납품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가폰을 어디에 봐주는 거죠? 우리 플래그십은 뭡니까? 플래그십 깃발이라는 소리죠. 우리 전쟁 나갔을 때 군함이 나갈 때 가장 앞에 있는 어떤 기업의 대표 제품이죠. 그 플래그십에 공급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뭐 별다른 타격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터플렉스라든가 KH바텍, 코리아서킷 이런 이제 PCB 업체들도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제 PCB 쪽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카메라 쪽에서도 역시 뭐 자화전자라든가 MC넥스 뭐 이런 기업들 좀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분명하다. 시차를 두고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은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없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와이솔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와이솔은 우리 소 필터라고 하죠. 우리 주파수를 필요한 것만 골라서 걸러내주는 그 필터입니다. 소 필터라고 하죠. 자, 이 소 필터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뭐 해외에서는 모르겠지만, 근데 삼성이 이번에 하는 건 뭐냐?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한 ODM이 아니라 약간 하이브리드 ODM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브랜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부 기업들의 어떤 내가 이 기업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소필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따라갈 기업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5G를 할 때와 4G를 할 때 당연히 4G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3G를 받아야 되고 4G도 받아야 돼. 근데 5G는 3G도 받아야 되고 4G도 받아야 되고 5G도 받아야 돼. 여기를 걸러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타격이 좀 적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솔 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한솔 테크닉스라는 기업은 모태가 어쨌든 삼성과 똑같죠. 이병철 회장의 장녀가 한솔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아무래도 관계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좀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혈연은 혈연입니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는 항상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일단 중요한 그런 수주를 한솔그룹에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솔 테크닉스는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느냐? 일단 한솔 테크닉스의 주력 제품 중에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은 플래그십만 들어가죠. 현재로서는 저가폰에 무선 충전이 탑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솔 테크닉스는 베트남 공장에 지금 EMS라는 게 있습니다. EMS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외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립을 대신해 주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립을 대신해 주는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조립. 지금 삼성전자는 조립을 거의 삼성전자 다 하고 있지만 이제 ODM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면은 이 EMS
EMS 이 사업은 좀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외주를 준다고 봤을 때 삼성이 이제는 저가 부분이 아니라 중고까지도 이렇게 외주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봐야 되겠죠. 조립 부분에서만.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는 이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나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몇 개 없죠. 나머지 부분들은 피해가 작든 크든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솔테크닉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EMS 부분에 대한 지금 베트남 공장, 특히 한솔테크닉스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그 가운데에 그 베트남의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로서는 오히려 이런 남들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큰 수혜를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 뭐 그나마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다른 부품주로 갈 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나마 아이폰에 좀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그나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아이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전에 슈피겐 코리아 종목도 있는데요. 뭐 스마트폰 부품주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과 아이폰, 아마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아이폰 판매량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아이폰의 판매량이 이번에 가격을 좀 내리면서 첫 번째 들어온 물량이 전작 대비해서 30% 정도 어떤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폰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이 TV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그런 이제 종목들,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 많이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말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